소화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화재 시에만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화전은 지자체에서 응급수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급수 라인을 새로 설치를 해서 그걸로 이제 그 응급시에 응급수로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전의 를 어떻게 보면 이 환경하고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벗어나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지금 도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들을 보면 그 소화전의 안과 그 제수변 사이에 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말도 못한 그 상수도물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소화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잠글 때는 그 소화전에 녹슬 물이 가정급수배관을 타고 가정마다 전부 다 침투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되지 않았고 인식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소화전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CT 출원을 했고요. 중국, 일본, 미국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쪽이나 이제 중국 쪽도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관련 국가의 법령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접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육지에 있는 뭐 저수지나 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녹조를 제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올해 아주 심하게 발생한 저쪽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연안에 설치가 가능한 파도에 이길 수 있는 내파성 이제 저희 태양광 물순환 장치를 저희들이 특허를 획득하고 개발을 하게 돼가지고 그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이제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사 제품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차별화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신호 체계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면 24시간 계속 작동을 할 때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작동 안 할 때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메모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 이제 SD 카드를 넣어가지고 지금 운행 상황을 1분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황이라든지 지금 임펠러 회전수 뭐 기타 등등 기계 작동에 관한 레코드는 6개월 동안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의 차별화도 지금 보여드리고 그저 이제 뭐 그냥 막 이렇게 카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발한 수준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제품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매일 핵심이 되는 이제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이 기계에 맞는 그런 모터를 직접 개발하게 됩니다. 빗물은 일반적으로 뭐 치수 목적 또 이수 목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중에 빗물을 이용하는 이수용 목적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지하 매립형 대형 물탱크를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탱크를 이용하는 독립형 이동식 그 식수화 정수 장치까지 지금 이제 공급을 할 계획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이 이제 그 낭비되거나 또는 유실되는 부분들을 일정한 그 용량의 지하 탱크에 잘 모아놨다가 그거를 중수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수화 정수 장치를 거치게 되면 식수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도시 같은 지역 말고 도서 산간 지역 같이 주민수는 적고 또 내륙으로부터 주민수가 적은 도서 산간 지역에 상수관을 일일이 연결하거나 연결 이후에 그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그 독립형 이동식 식수화 장치를 사용하시면은 그 섬에서 또는 그 섬에서 내리는 빗물을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서 집수를 하고 그 물이 저희가 생산하는 물탱크에 모아져 있다가 식수 정수 장치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각 집으로 공급이 돼서 식수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빗물이 결국은
물이 부족한 그런 특정 지역에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적인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 TNC 코리아가 갖고 있는 대형 그 물탱크가 예. 그 식수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게 안전하느냐, 예. 어느 정도 보관을 했으면 예. 이게 뭐 먹을 수 있는 물로서의 어떤 뭐 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예. 장비가 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식수를 쓸 때는 그 용기라든지 처리 장치의 재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재질은 탱크의 경우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재질이나 제품은 아니고요. 이미 그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전 세계적으로 음용수 용기에 다 적용되고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따라서 용기 자체는 그 안에 물이 저장돼 있을 때 용기와 반응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정수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수화 장치도 물론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해서 여과, 살균 소독 단계를 4단계에 걸쳐서 이루게 될 텐데 이 장치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아쉽게도 한국 기업은 이러한 적절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서 아쉽지만은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에는 할 수 없이 유럽 제품을 일단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장치에 대해서도 이미 유럽에서는 관련 모든 기관 인증을 다 득하고 시판되는 제품이지만 저희가 한국의 보급을 위해서 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시험을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일반인들이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통형 탱크는 원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 탱크는 안에 내부에 수직과 수평 보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라는 것이 녹이 좀 덜 쓴다는 것뿐이지 녹이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간이 문제지. 그런데 기존의 사각형 탱크는 수직 수평 보강이 있었기 때문에 녹이 서로 스테인리스 물탱크 자체에 녹이 쓸더라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보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사용하면은 뭐 수십 년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원통형 탱크는 보강이 없었어요. 원주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원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수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용접부가 녹이 쓴다든지 내부가 녹이 썰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내부에 아무런 보강이 없음을 해갖고 순식간에 물탱크가 수압에 의해서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이 왕왕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물탱크는 내부에 보강이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도 또 한 번 또 그 보강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강화가 되고 안전성이 높아졌고 그러므로 해갖고 아무리 큰 탱크를 만들더라도 아주 안전한 그 식수 공급이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 저희들 제품의 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닥이 기존의 물탱크는 그냥 그 바닥에 그 물탱크가 그냥 앉혀져 있었어요. 얹혀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가령 그 지진이 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분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물론 물이 담겨져 있을 때는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은 물이 안 담겨져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전도되는 일이 한 번씩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물탱크는 바닥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앵커 가지고 그 기초 콘크리트하고 그 일체화시켜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뭐 바람이라든지 지진에 영향해서 전도되는 그런 일은 그 방지를 했다 하는 점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저희들 또 다른 제품 중에서 이런 그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스테인리스하고 폴리에틸렌 P를 붙였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P라는 것이 모든 물질들하고 안 붙는 것이 원래 성질입니다만 저희들이 요거는 그 최초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SPE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콘크리트 저수조, 콘크리트 재질로 된 배수지나 정수지, 각종 구조물 내부를 방수를 하는 재질로 쓰입니다. 물이 닿으면은 이쪽 그 P 쪽이고요. 콘크리트 그 구조물하고 닿으면은 스테인리스 쪽입니다. 근데 이 스테인리스보다도 P를 앞에 둔 이유가, 이 P는 염소라든지 각종 화학 물질에 가장 안전한 물질인데, 거기에 반해서 스테인리스는 염소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닿으면은 저희들이 이 P로 두고, 스테인리스는 이 P가 단점이 연성이 심해서 잘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인데, 스테인리스로 붙임으로 해서 이 P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마음대로 수축 팽창을 못하도록. 그리고 이중 방수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 P가 연성이 있음으로 해서 잘 훼손이 되기도 하는데, 스테인리스가 있음으로 해서 이 P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수 기능 자체는 스테인리스가 두 번째로 방수를 해주기 때문에 방수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방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게끔 했고, 그리고 이것은 다루기도 상당히 좀 쉬운데, 나중에 혹시 유지 관리하는 중에 장비가 혹시 구조물 내로 들어가서 이 P를 훼손을 시켰다 하더라도 청소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틈을 봐서 이 부위를 열풍기로 불어서 수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역시 똑같은 P를 가지고 열융착 시키면 보수도 간단합니다. 한 10분 내로 뭐 보수도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졌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배수지 내부를 방수를 하고, 그리고 이걸 자체를 원통형 탱크를 만들어서 약품을 담기도 합니다. 역시 또 이제 물을 담기도 하고, 이거 자체로서. 그래서 원통형 탱크로 만들게 되면은 외부는 겉에서 보기에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고요. 내부는 P로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약품, 열을 발생시키는 카보나이트라는 그런 종류의 어떤 약품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화학 약품들을 여기는 P 탱크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내부에 있음을 해갖고 모든 약품을 담을 수도 있고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오폐수까지, 가령 예를 들면은 분뇨 처리장에 분뇨 저장소까지 모든 종류의 어떤 물질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없는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제품의 장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 제품은 동결 방직이라는 제품이고요. 그 장점은 전원이 없이 쓸 수 있는 거고, 그래가 설치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전원을 끌어서 일반 열선처럼 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은 무전원으로 어떤 특별한 특허 기술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어졌고요. 10년 이상을 공을 들여 가지고 제품 탄생했는데, 저희 제품을 장착하게 되면 수도의 모든 급수 배관들을 동결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우리 제품 내부에 아날로그식 센서가 장착이 돼 있어서 배관 내에 수온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얼기 직전에 1도 정도가 되면 그때 물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1도 이상의 물이 오면 다시 멈추고, 그래서 필요 이상의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얼기 직전에 필요한 물만 배출을 시키고 나머지는 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무전원, 전원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일반 소비자들이 하게 되면 이거를 수도꼭지를 열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물량이 많으면 물 배출이 너무 많아지고, 아니면 물량이 적으면 또 얼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야간에 한파가 온다 그러면 대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제품은 그런 것들을 물량도 스스로 알아서 극소량만 배출하는 걸, 얼지 않는 극소량만의 물을 배출하고, 또 갑자기 오는 한파에 스스로 알아서 대응을 해서 저희 제품을 수도 말단이나 급수배관 말단에 설치하게 되면 아무런 관리 없이, 전원 없이 1년 365일 마음 편하게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동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수압만 있으면 작동합니다. 그래서 수압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 제품 내에 있는 밸브를 열고 그 수압을 이용해서 또 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압이 1.5kg 이상에서 6kg 이하에서 저희 제품이 작동할 수 있고요. 또 높은 수압에서는 가마 밸브를 쓰시면 앞단에 또 뭐든지 또 어떤 수압에서도 또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지대로 갈수록 수압이 또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미는 힘이 예, 그렇죠. 딸리기 때문에 네. 그럴 때에도 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1.5kg 이상이 나와진다면. 근데 1.5kg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펌프를 한 번 더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증폭을 좀 해주시면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에코 스테인리스 파이프라고 해서 그 파이프 이중관입니다. 그 일반 저희가 쓰는 탄소 강간 안에 스테인리스 강간을 얇게 집어넣어서 그 스테인리스 357력이라고 해서 탄소 강간 배관용 탄소 강간 스테인리스 강관이 있는데 그것보다 30% 원가가 쌉니다. 원가가 싼 반면에 그 내식성은 스테인리스 강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스테인리스를 코팅한 겁니까? 스테인리스를 코팅한 게 아니라 네. 탄소 강간 안에 스테인리스 강간을 넣고 수압으로 불려서 서로 밀착을 시키는 그런 강간입니다. 근데 그게 밀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실 것 같은데 예. 이 현관을 이렇게 예. 서로 부착하는 거 아니에요? 예, 두 가지 파이프를 예, 부착하는 그렇죠. 건데 저희가 원래 하이드로포밍이라고 해서 하이스코 울산 공장이랑 당진 공장에서 수압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파이프에서 두 가지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스테인리스 스콜 파이프라고 해서 막 예.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랑의 또 차이는 어디서? 차이점이라면 스폴 파이프는 외관이 외부분 바깥 부분이 그 PE 코팅을 두껍게 한 거지 않습니까? PE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 강도가 탄소강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칩니다. 저희는 외관을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그냥 스테인리스 파이프보다 더 높은 압력을 견딜 수가 있는 게 특징이고 저 스폴 파이프는 아무래도 100A 이하 소구경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A까지 현재 생산이 가능하고 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24인치까지도 확장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역경까지 가능한 거죠? 예,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구경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터져나가거나 이런 건 터져나가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이프를 사용하는 압력이 보통 뭐 상수도 쪽이나 뭐 건물 쪽에 들어가더라도 한 10kg 내외밖에 안 걸리는데 저희가 제품 테스트 했을 때는 한 50kg까지도 제품이 터지지 않고 다 견디거든요. 근데 또 무엇보다 수돗물을 보내야 되는 상수를 보내야 되는 예. 위생성에도 예. 좀 안전해야 되죠. 예. 위생성을 맞추기 위해서 탄소강간 안에 부식되지 말라고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넣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염수분무 테스트나 아니면 다른 그 많은 부식 관련 테스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입계 부식 테스트랑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 없다라고 좀 판명이 나와있고 시험 성적서도 많이 받아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히 그 상하수도 분야에 사용되어지는 수질 측정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25년 전 외산 장비 위주로만 제가 쭉 이렇게 그 설치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산화 개발해서 특히 정상에 사용되어지는 탁도, 잔류염소, 그 pH, 뭐 일반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산화 개발이 완료되어서 국가의 공인 형식 승인까지 다 획득을 한 상태고요. 차후에는 보다 더 이제 그 고가 장비 위주로 점차 국산화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외산 장비에 의존되어 있던 그 환경 플랜트 시장을 점차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정수항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탁도계, 그 다음에 잔류염소 측정기기, 그 다음에 뭐 pH 뭐 이런 정도의 측정기기,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뭐 입자 계수기, 이 막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 카운트 같은 경우가 또 실용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입자 계수기, 그 다음에 뭐 TOC, 향후는 TN, TP 측정기까지 국산화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산화가 개발이 안 됐나요? 해외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산 제품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는 이제 외산 장비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 수요처에서 국산 장비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내 기술로 충분히 그 외산 장비 못지않는 장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성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 이 수많은 R&D를 통해서 뭐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시장이 없어서 제대로 이렇게 그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개척기 제조업체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핵심 기술인 수질 측정 센서 같은 경우는 외국에 수입하고 그냥 컨트롤러 정도 뭐 이렇게 만들어서 국산 제품이라고 소개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유저들한테 이렇게 그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센서부터 측정기까지 전체적으로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외산 장비와 비교 크로스 체크해서 현장에서 비교 데이터도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유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국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토란잎이나 연꽃잎처럼 물을 사용하지 물이 묻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리는 데서 착안해서 표면 밀도를 높였고요. 두 번째는 구조가 요강구조라 소변을 볼 때 튀지 않고, 셋째는 심장에서 피를 한 곳으로만 공급하고 역류되지 않는 판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시면 소변기에 묻지 않고 그대로 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요. 또 어머님들이 요강에서 소변 볼 때 아무리 쐬어도 몸에 튀지 않는 구조, 그리고 밸브 자체가 배관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100% 차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알고 계신 게 소변 후에 물을 내려야만이 소변 냄새가 안 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노상방뇨를 해보시든지 기존에 물 쓰는 소변기를 소변을 봐도 자기 소변 냄새는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공기 중에 다 기화돼서 날아갑니다. 근데 화장실 가면 왜 냄새가 나느냐? 소변 안에 있는 암모니아가 물하고 만나면서 요석이 생기는 거죠. 그 악취의 원인은 현재 물 사용하는 소변기로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허받은 소변기는 그 냄새도 100% 차단해주고 물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물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도 필요도 없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관공서, 학교, 특히 군부대 이런 쪽이죠.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